선행요건 관리 항목 중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선행요건의 두 번째 항목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관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동선계획, 개인위생관리, 세척 소독기준, 환기시설관리, 방충방서관리, 온도관리, 폐기물관리 같은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생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교차오염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차오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해썹은 그래서 교차오염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부자재의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해썹 기준의 레이어 설계의 핵심은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을 통해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선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인적 동선이 흐름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용인할 것입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깨끗한 방에서 더러운 방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오염구역이는 일반 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사람이 움직여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오염구역에 있는 오염원을 사람을 매개로 해서 교차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출입문에 출입 관련된 즉 일방통행이냐 양방향통행이라는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청결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갈 때는 출입이 가능한 것이니까 큰 표시가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갈 때는 가지 못한다는 출입 금지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운송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물관리의 기본적인 예방 차원의 관리들은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틈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원료를 통해서 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골판지 박스가 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판지 박스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원료가 입고되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금속성 이물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원료가 입고되는 경우라면은 금속 검출기를 일반적으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원료 입고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흙이나 모래 같은 것은 세척기로, 돌은 석발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 이물을 제거해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공구나 작업자의 소지품에 의해서 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들은 반입을 금지하고 특히 작업복에서 단추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가 없는 작업복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발 관리, 끈끈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특히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해서 사용 후 폐기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다시 이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공구로 쓸 수 있는 칼날들이 작업장의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고 또 작업복의 포켓에 뭔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작업복을 설계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휴대폰이나 장신구들은 작업장 출입구 전에 미리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보관함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충이 혼입되지 않도록 포충등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충등 중에도 잘못 달면은 전기 충격 방식에 의해서 벌레가 전기 충격에 의해서 벌레의 내장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오염물질을 교차오염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 충격기 방식의 포충등은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해충이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건축물 주변에 해충이 잘 자라는 환경이 있을 때 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배수구까지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수구에 방충망을 사용한다면 해충이 들어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CCP이든 CCP가 아니든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이물 관리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망이라든가 자석봉, 금속 검출기, 엑스레이 검출기, 또 유관 선별대, 또 세척기, 또 포장기 내부의 이물을 제거하는 여러 설비들을 작업장에 설치하여서 이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즉 구역별로 서로 다른 출입, 복장, 세척, 소독 기준을 마련하여서 그 위생수칙을 마련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것을 작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게시물을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영업장 관리에서 탈의실과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해서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화장실이 작업장과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외부의 오염물질을 유입하는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위생복장인 상태로 작업장 내부에서의 부대시설은 출입이 가능합니다만 위생복장을 입은 상태로 외부 출입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작업장의 공정에 따라서는 온습도 관리가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즉 인습에 의해서, 즉 제품의 건조 제품의 습기가 민감한 경우에는 습도 관리 계획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장 내에는 악취나 이치,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솥으로 떡을 찌는 제조 공정이 있다면 그 스팀솥이 있는 그 위치에 국부적인 환기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 방식의 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이와 같이 인공적인 환기시설을 통해서 유해가스나 연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나온 것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가 있습니다. 외부 건물과 건물 바깥을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또 작업장의 방충방서 관리를 위해서 해충이나 설치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끈끈이를 통해서 벌레들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잘못하면 끈끈이에 부착되어 있는 이 벌레들이 다시 이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끈끈이를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바라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고 있는 그런 방충방서 시설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방충방서 시설의 설치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충에는 기어다니는 해충과 날아다니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해충과 비례해충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충이나 또 쥐 같은 설치류의 발생량, 또 잡히는 양을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갖고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충 등이나 포충용 시설 설비들이 식품 취급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충 등을 설치할 때 작업장 출입문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지 않고 옆에 조금 거리를 두고 비껴서 설치하는 이유가 포충 등이 오히려 벌레들을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포충 등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의 관리 부분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얼마의 만큼의 벌레들이 포획되고 있는지를 계수해서 관리 점검표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작업장 내에서는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에 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취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척을 하여서 이런 화학적 위해 요소가 오염물질이 돼서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장 내에서 작업적인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용 장시구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 위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생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위생 마스크들은 일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내부인 경우는 전용 위생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복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교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사람 손을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위생 장갑을 쓰지 않고 또 목장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목장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목장갑을 통해서 물리적 위해서 헝겊 재질의 실들이 나와서 물리적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용 장신구로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 팔찌, 휴대폰, 라이터, 담배 같은 것들을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외부 방문객이 있는 경우에도 규정된 복장으로 위생 수칙을 똑같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폐기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 운영이 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분리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 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침출수나 냄새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에 따라서 폐기물 등의 처리 반출 기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과 원료가 같은 장소에서 보관돼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뚜껑이 있는 폐기물 보관통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구조에 되면서 적정한 주기로 세척과 소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식품 용기와 구분되는 형태나 색깔로 또 별도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장에는 기계 설비, 기구, 용기들을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과 설비를 갖추되 물리적 위해 요소가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도 물리적 위해 요소가 혼입되지 않는 재질의 청소용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영업자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에 관한 또 작업자에 관한 부분들
또 도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는 종업원에 관한 부분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에 관한 부분들, 작업실 내부 주변, 그 다음에 냉장 냉동시설, 용수 저장시설, 보관 운송시설, 또 모니터링 장비, 환기시설, 폐기물 처리 용구, 세척 소독 도구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척과 소독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척과 소독 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척 소독 대상별로 세척 소독의 부위가 어느 부위다. 그리고 방법은 무엇이고 주기는 얼마로 한다. 세척 소독의 책임자는 누구이고 그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이고 이때 사용되는 세제나 소독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사양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척과 소독 기준에 따라서 실시를 한 후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 계획에 따라서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계류의 세척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주기와 또 작업자가 누가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SOP 형태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척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 자료입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이 팔레트의 밑에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우리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팔레트를 세척하고 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척 소독제, 용구나 기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행요건의 위생관리 관련된 참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일 텐데요. 햇섭 인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요구됩니다. 햇섭에서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어느 곳보다 철저한 위생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내부는 공정과 작업자의 활동으로 인해 유해가스, 증기,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외부에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배기구에는 필터나 방충망을 설치하여 배기구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해충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업체의 작업장은 제품의 특성상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도관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습도관리 계획 또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의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관리를 위해 각 실의 출입문, 창문, 바닥, 벽, 천장, 배수로,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세척 소독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기준은 자사의 특성에 맞게 마련하면 됩니다. 시설 설비 또한 자사의 환경에 맞게 관리 기준을 갖추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 실의 위생 설비별 세척, 소독 방법을 갖추고 운용 주의사항 등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작업장이나 설비의 청결도만큼이나 실제로 공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위생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작업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것 또한 식품 위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작업자의 불필요한 이동, 무분별한 작업 공간 활용은 제품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원자재, 부자재의 입구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아야 할 곳은 출입문 관리, 동선 표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자는 해당 작업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위생 수준의 적당한 출입 절차와 복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입 절차는 각 실에 해당하는 복장과 이물 제거, 손 세척, 손 건조 등 실시해야 하는 위생 수칙의 순서와 이동 방향에 대한 안내를 말합니다.
위생복장은 요구되는 위생 수준을 고려하여 마스크, 앞치마, 유생화 등 작업자가 구역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동영상을 보니까 위생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올라가셨나요? 이번 동영상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업에서의 위생관리 부분을 다룬 동영상입니다.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햇섭이 식품 제조 가공업계에 주로 적용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의 식품 접객업소가 햇섭 적용 가능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저와 같은 셰프님들, 주방장님들, 이 햇섭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도 까다로워하지도 마시고요. 이 본질을 알고 기본만 지킨다면 내 요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건 물론이고 더 많은 고객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처럼 햇섭은 김 셰프에게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자 성공의 비결이었네요. 본격적인 식품의 조리 및 제조에 앞서 기본적인 시설과 사람, 환경 등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것을 선행 요건 관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위해 요소 분석. 쉽게 말해 달걀 껍질이나 머리카락 등이 요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처럼 식품에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위해 요소를 성질에 따라 구분한 후 식품에 유입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위해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막아야겠죠. 분석한 위해 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요 관리점입니다.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하게 되죠. 이러한 햇섭은 준비 단계 5단계 절차를 거친 후 본 단계의 햇섭 7가지 원칙을 포함하여 총 12단계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햇섭 예비 5단계로는 햇섭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식품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작업 현장과 일치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단계 햇섭의 7가지 원칙에는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설정, 개선 조치 방법 설정, 검증 방법 설정, 기록 유지 방법 설정 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현명하고 깨끗한 작업장 관리의 시작, 바로 햇섭입니다. 요리에 앞서 셰프님이 가장 철저하게 여기는 부분, 바로 주방 가족들의 위생 관리입니다. 김 셰프의 무서운 카리스마에 스태프들 모두 초긴장입니다. 이 철저한 위생 관리야말로 햇섭의 시작이거든요. 그가 말하는 위생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바로 손 씻기, 위생복장 착용, 교차 오염 예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방 안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씻고 또 씻고 방금 씻고 돌아서서 또 씻고 손 씻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위생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생모와 위생복, 위생화까지 꼼꼼히 차려 입습니다. 매일 착용하는 작업복과 앞치마는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1주 단위로 세탁 및 교체해주세요. 손이나 조리기구 등을 통해 위해 요소가 다른 식품으로 전파되는 교차 오염. 쉽게 말해 한 번 오염된 균이 조리 과정을 통해 다른 요리로까지 전이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조리는 바닥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높이 60cm 이상 바닥에서 떨어진 조리대 및 검수대를 이용합니다. 둘째, 조리 도구 및 용기 등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싱크대는 식재료에 따라 구분 사용하거나 사용 순서를 지키고 칼과 도마 역시 재료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조리 전후 또는 식품별 보관하는 용기와 덮개는 따로따로 마지막으로 고무장갑과 앞치마, 행주 역시 사용 목적에 따라 따로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식재료 하나하나를 살피는 셰프 김의 예리한 눈빛.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식재료도 역시 햇섭이죠. 식재료도 햇섭 인증식품만 사용한다는 셰프 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인지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제조 및 생산한 식품인지 납품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 햇섭은 협력업체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재료의 선택부터 관리까지 제가 꼭 필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식재료는 중요한 만큼 양질의 재료를 구입한다. 필요한 만큼 정량을 구입한다. 계획한 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체크한다. 식재료 관리의 중요 포인트는 음식점 등에서 특히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미흡한 관리로 소비자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유통기한. 검수 시점부터 유통기한을 꼼꼼히 체크하고 기간을 반드시 엄수합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이하,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 관리하고 식재료는 종류 및 속성에 따라 신속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재료가 뒤섞여 있을 경우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 음식과 익힌 음식, 생선, 육류와 가공식품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품목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냉장 해동은 5도 이하에서 12시간 이내에, 전자레인지 해동은 오케이. 오븐 해동이나 뜨거운 물을 이용한 온수 해동, 해동식품을 재냉동하는 것은 절대 금지. 채소나 과일류는 예비 세척 후 소독액으로 세척 소독을,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2-3회 헹궈주세요. 이상으로 선행요건 중 위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